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네스 엔지니어링, 영어로는 Harness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네스라는 말은 원래 말이나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 씌우는 고삐, 장치, 제어 구조를 뜻합니다. AI 코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AI는 코드를 매우 빠르게 작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빠르고 자신만만하게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간단히 요청했는데도 AI가 필요 이상으로 큰 구조를 만들거나 프로젝트 방향과 맞지 않는 코드를 생성하거나 한 부분만 고치라고 했는데 주변 코드까지 같이 바꿔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AI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과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어 장치가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개념이 주목받은 계기는 아주 짧은 마크다운 파일 하나였습니다. 안드레이 카파시가 작성한 단 65줄짜리 클로드 다뎀디 파일이 개발자 생태계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AI 코딩 에이전트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규칙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코딩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라. 불확실하면 사용자에게 물어봐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테스트로 확인하라 같은 규칙입니다. 즉, 이 파일은 단순한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AI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라 고 알려주는 작업 규율 문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 작은 문서에서 AI 코딩의 중요한 전환점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코딩을 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코딩을 잘 못하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AI가 코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왼쪽은 통제되지 않은 AI입니다. 사용자가 모호하게 요청하면 AI는 묻지 않고 바로 직진합니다. 간단한 기능을 부탁했는데 과도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하네스가 채워진 AI입니다. AI가 규칙 기반으로 실행하고 검증된 출력만 내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되지 않은 AI는 과속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네스가 있는 AI는 고삐를 찬 말처럼 힘은 그대로 있지만 방향과 속도가 제어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의 능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AI의 능력이 위험하게 튀지 않도록 안전하게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AI 코딩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세 가지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상황은 로그인 기능을 추가해줘 같은 요청입니다. 사용자는 간단히 로그인 기능을 원했을 뿐인데 AI는 JWT, 세션, OAuth 등을 충분히 묻지 않고 임의로 선택해서 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프로젝트 아키텍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간단한 함수 작성입니다. 이 경우에도 AI는 불필요한 추상 클래스, 미래 확장성, 복잡한 패턴을 과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읽기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버그 하나 수정입니다. 사용자는 딱 한 군데만 고치길 원했는데 AI가 주변 코드 리팩터링, 포매팅, 주석 변경까지 동시에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뷰가 어려워지고 개발자가 코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AI가 악의적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도움이 되려고 너무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네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AI 코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AI에게 더 자유로운 프롬프트를 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고삐를 채우고 경로를 정하고 검문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있는 클로드 다뎀디는 일종의 하네스 시스템입니다. 왼쪽에는 사용자의 모호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처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지시입니다. 그 요청이 하네스 시스템을 통과하면 AI는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하고 범위를 정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고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는 검증되고 예측 가능한 코드가 나옵니다. 즉,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AI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카파시의 65줄 마크다운에는 4가지 핵심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Think before coding, 코딩 전 생각하기입니다. AI가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요구사항과 의도를 확인하도록 만드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Simplicity first, 단순함 우선입니다. AI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막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Surgical changes, 외과적 수정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고치고 관련 없는 코드는 건드리지 않게 하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Goal Directed Execution, 목표 지향적 실행입니다. AI가 단순히 코드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나 검증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원칙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AI에게 잘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필요한 곳만 고치고 성공 여부를 확인해라 라고 일하는 방식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코딩 전 생각하기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AI는 사용자가 애매하게 요청해도 스스로 추측해서 바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는 묻지도 않고 JWT를 선택할 수도 있고 OAuth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프로젝트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네스가 적용된 AI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불확실한 옵션이 있으면 먼저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JWT 방식으로 할까요? OAuth로 할까요? 세션 방식으로 할까요? 기존 인증 구조가 있나요? 관리자 로그인도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의도를 확인한 다음 코딩합니다. 이 원칙은 AI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고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순함 우선입니다. AI는 종종 너무 똑똑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간단한 기능에도 추상 클래스, 팩토리 패턴, 라우터, 매니저, 확장 구조를 붙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복잡성이 비용이 됩니다. 코드를 읽기 어려워지고 수정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네스는 AI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작성하라.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기능을 미리 만들지 마라. 가장 단순하게 작동하는 해결책을 우선하라. 초보자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에게 멋진 성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튼튼한 다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코드는 화려한 코드가 아니라 읽기 쉽고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하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외과적 수정입니다. 외과 수술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사는 문제가 있는 부위만 정확히 수술해야 합니다. 감기 치료하러 갔는데 온몸을 수술하면 안 됩니다. AI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버그 하나만 고쳐줘 라고 했는데 AI가 파일 전체를 리팩터링하고 포맷을 바꾸고 주소까지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뷰가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진짜 버그 수정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변경인지 알기 힘들어집니다. 하네스가 적용된 AI는 필요한 부분만 핀포인트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 개발자가 변경 범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코드 리뷰도 쉬워지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즉, 좋은 AI 코딩은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목표 지향적 실행입니다. AI가 코드를 수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해결되었는가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목표 지향적 실행을 하나의 루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버그를 재현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라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실행해서 실패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레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코드를 수정하고 로직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 다시 테스트해서 통과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그린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AI가 단순히 수정 완료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실제로 성공했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에게 결과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증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네 가지 원칙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의 모호한 작업 지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 좀 고쳐줘 또는 로그인 붙여줘 같은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바로 코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think입니다. AI가 질문을 대기하고 의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simplicity입니다. 불필요한 과설계를 걸러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surgical입니다. 수정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goal입니다. 테스트와 검증 루프를 통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단계를 지나야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에 배포 가능한 코드가 나옵니다. 즉,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하나의 프롬프트 요령이 아닙니다. AI가 작업을 시작하고 끝내는 전체 흐름을 통제하는 개발 파이프라인 설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네스의 효과를 속도와 통제력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합니다. 왼쪽 위에는 통제되지 않은 AI가 있습니다.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왼쪽 아래에는 과거의 일반적인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통제는 가능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아래쪽에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 개발이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가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AI의 빠른 속도를 살리면서도 통제력을 확보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네스 효과입니다. AI의 잠재력은 단순히 더 강한 모델을 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강한 모델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브레이크와 핸들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하네스는 AI 코딩에서 브레이크와 핸들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개발자의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발자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스킬은 타이핑과 로직 구현이었습니다. 성공 기준은 완벽한 코드베이스였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에게 예쁜 지시어를 작성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사람은 지시를 잘 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코드 작성 주체는 AI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AI가 일할 작업 환경과 제약 조건을 설계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 언제 사용자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성공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럴듯한 결과물이 아니라 검증 가능하고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중요한 개발자는 AI보다 코드를 빨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접 코드를 한 줄 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발자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멋진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서 AI에게 던지는 사람의 자리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개발자는 AI가 안전하게 질주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공 기준을 만들고 검증 루프를 붙이고 불필요한 폭주를 막는 운영 가능한 개발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65줄의 마크다운은 단순한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엔지니어링 규율입니다. 오늘 발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AI 코딩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AI가 코드를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딩의 시대를 넘어 환경 설계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